안녕하세요. 뉴스 속날씨 유다현입니다. 중동의 사스라고도 불리는 메르스 바이러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나온 데 이어 야생 진드기에 물린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해외여행과 또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인 만큼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좋은 가족의학과 김응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야생 진드기 이야기부터 한번 예, 나눠보도록 예, 예. 할게요. 야생 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예, 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서 고열과 식욕저, 구토, 설사, 복통에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심해지면은 다발성 장기부전, 출혈, 의식장애 등이 동반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호발 시기는 넓게는 4에서 11월, 대개는 5에서 8월 사이입니다. 주로 밭농사 등 야외 작업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진드기 노출이 있을 경우에 진드기에 물려서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고요. 공기 등으로 전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감염 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직접 노출돼서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얼마 전이죠. 올해 충남에서 첫 환자가 예, 예. 나왔는데요. 야생 진드기에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중증 열성 혁소판 증후군은 서울, 제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까지 총 91명 환자 중에서 33명이 사망했고요. 2013년에는 36명 중에 17명, 그다음에 2014년에는 55명 중에 1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47건 중에서 129명이 사망하였고요. 치명률이 약 6% 정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2014년까지 총 109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국내 서식하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 중에 극히 일부인 0.5%만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렸어도 치사율은 만 명에 3명 정도인 0.03% 정도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진드기는 풀밭이나 나뭇가지, 나뭇잎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물게 됩니다. 인간에게 부착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길게는 열흘까지도 흡혈을 하는데요. 진드기에 물린 후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의원에 꼭 내원해야 합니다. 잠복기는 대개 6에서 14일로 알려져 있고요. 고열이라든가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이 주증상입니다. 그와 함께해서 두통이라든가 근육통, 다발성 장기부전, 출혈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혈소판, 백혈구 감소에 의한 출혈성 소인으로 해서 혈뇨, 혈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피로와 의식저하, 경련 등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확정 진단은 그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중증열성 혈소판 증후군이 야생 진드기로 이렇게 사망한 환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다고 예, 예. 해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크게 앓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야생 진드기 먼저 어떻게 예.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김새를 띠고 예, 있나요? 아무래도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주인데요.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의 주요 매개체로서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그 살인진드기로 네. 주목받았습니다. 보통 짙은 갈색에서 황갈색의 색상을 보이고요. 유충, 약충, 성충의 전체의 형태는 위아래로 납작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충은 세 쌍의 다리, 그리고 약충과 성충은 네 쌍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충은 피참 진드기 속 진드기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둥이는 원추 형태로서 촉수 두 번째 마디 폭이 더 넓습니다. 또 판에 무늬가 없고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컷 성충의 경우는 특이하게 흡혈할 경우 10mm까지 커지면서 흡혈 전의 형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메르스 이야기를 예, 좀 해볼게요. 지난 20일 바레인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감염 환자가 증가를 하고 예. 있는데요. 이 메르스 어떤 질환인가요? 네, 중증 호흡기 증후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서 감염이 주로 발열을 동반하고 또 기침이라든가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감염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사람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9월에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에는 2015년 4월 현재까지는 23개 나라에서 1,123명이 발생해서 이 중 46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원래 발생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고 중동 지역 위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에서도 유입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로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보입니다. 설사나 변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면서 만성질환 또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는 폐렴이라든가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돼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동 여행도 늘고 또 중동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중동 방문 계획이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세계보건기구는 중동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여행을 좀 자제하시는 게 낫고요. 여행 계획을 할 경우 감염 예방 수칙인 여행자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65세 이상이라든가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중동 지역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서 농장이라든가 특히 낙타 같은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익히지 않은 낙타 고기라든가 낙타류의 섭취를 삼가하셔야 합니다. 손 씻기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고요. 방문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중동 지역 여행 중에 몸이 아프게 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가 지역사회로 이제 무차별 전파될 가능성은 예, 높지 예. 않다고 예,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은 뭐 백신도 또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메르스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환자와 직접 접촉한 가족이라든가 의료진 안에서만 이루어진 병원 감염에 그치고 있을 만큼 접촉이 없는 일반인한테서는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중증 호흡기 증후군은 처음 발생 후에 이미 3년이 지났지만 환자의 98%가 중동 지역에만 분포할 정도로 전염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첫 환자에서 감염된 환자들이라든가 감염이 의심되는 의료진 모두 밀접한 접촉에 의한 병원 감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갔다 오지 않았거나 환자와 접촉한 상황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중동 지역에 체류하면서 낙타 시장이나 농장에서 낙타와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는 낙타나 염소처럼 현지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야외 활동이 급격히 잦아지는 요즘에는 외출 뒤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또 몸을 씻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